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와 경찰의 영장 청구가 검찰에 의해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코로나 확산 책임을 신천지 측에 떠넘기려는 여권의 전략이 차진을 빚는 양상입니다. 윗선 지시 논란까지 빚고 있는 신천지 압수수색 논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2월 28일,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또 지금 경찰에서도 검찰에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대구 쪽에서요. 대구 검찰청이 또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의 고의성이 별로 없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로서는 또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은데요. 검찰이 왜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여권 입장에서는 열불이 날 정도로 신중한 입장을 취할까요? 뭐 검찰은 제기를 가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그 중대본 중앙재해대책본부 그 김강립 그 차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차관 있죠. 그 사람이 차관. 총괄 조정관이죠. 조정관. 그분이 그랬잖아요. 신천지 그 명단 제출이나 그 협조가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수사 들어가서 잘못하면은 신천지 교자들이 그 지금 한 28만 뭐 31만까지 얘기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하로 숨어버리면 방역이 더 어렵다. 지금은 압수수색하거나 전면적인 수사가 할 때 아니라 지금은 협조를 구해서 할 때인데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압수수색하면은 오히려 반발만 불어일으켜서 지금은 정치보다 방역이 더 우선이잖아요. 근데 왜 여권에서는 이렇게 자꾸 압수수색을 하고 나설까요? 여권만 나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이하고 박원순이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박원순이도 지금 이만희 살인 혐의로 미필적 고의에 한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을 지금 한 상태고 뭐 이재명이는 끝보면 현장 출동이든 오늘도 검찰 왜 빨리 압수수색 안 하냐고 막 야단을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커진 게 방역한테 맡기지 않고 정치가 방역을 눌러서 이렇게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방역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당신이 대통령이야. 문재인이가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다 힘을 몰아줘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뭐 중국에서 한국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거라든가 시진핑하고 공동 운명체라든가 다 정치적으로 문을 열어줘다가 오늘날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6천 명 가까이가 됐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확진자가. 이게 정치적인 책임이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500~600명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치적 희생양이 그러니까 신천지를 때려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화살을 돌리자. 그 신천지 또 수사하다 보면은 선거 앞두고 월척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그 미래통합당 의원 누가 거기서 뇌물을 먹었다더라. 수억 원 먹었다더라. 그렇잖아요. 또 뭐 수십억 설, 30억 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거 나면은 재판까지는 뭐 나중에 일이고 일단 혐의점만 잡으면 그 대박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국민의 눈이 뭐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국민의 관심이 그런 정치인 쪽에 뇌물수수 쪽으로 돌려가면은 선거 판세가 선거 어떤 기류가 확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추미애나 뭐 청와대 기류나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요구하는 게 신천지 때려잡아라. 그리고 조국 수사하고 저 유재수 수사하고 송철호 수사하는 것처럼 신천지 좀 수사해봐라. 그래서 좀 뭐 좀 터뜨려봐라 이거죠. 검찰권을 절제하라고 그렇게 대통령부터 다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까지. 근데 이거는 무리하게 수사를 하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무조건 하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지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법 절차를 무시하는 거고 또 압수수색 지시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압수수색은 밀행성, 소위 말해서 그렇죠. 몰래 가서 따게 하고 압수수색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다 공개가 우리 간다 하면 누가 그렇게 자료를 하든가 뭐 감추어버리지 그냥 있겠습니까? 독수리가 저 여우나 짐승 덮칠 때 간다고 하고 갑니까? 그냥 사정없이 덮치지. 사자가 저 노루 같은 이런 그 영양 잡을 때 소리 내고 가나요? 그럼. 조용히 가서 덮쳐야죠. 살금. 압수수색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동네방네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한테 수사를 안 해서 신천지 그걸 제대로 방역을 못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검찰도 잡고 신천지도 잡겠다는 건데 저는 뭐 신천지가 잘못한 것도 많죠. 네, 예, 물론입니다. 거기가 뭐 유사 종교 비슷하게 해서 가정 파괴도 네, 많고 네. 뭐 횡령 혐의도 있고 수많은 그 범죄 행위 그리고 또 종교적인 거를 빙자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좀 뭐 나쁜 이런 가지 많잖아요. 네, 그거는 그건 저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 저는 어느 정도 그 징계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 질서에 지금 뭐 딱 떨어지게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중대본에 있는 김강림 차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검찰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말하자면은 혐의의 고의성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에서는 지금 앞장서서 어떻게든 수사를 해보겠다. 또 거기는 정부 인마 청와대 눈치를 잘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두 번이나 기각을. 아니 무슨 근거가 있었고 거기에 합당한 그 수사의 필요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다는 건데 그건 그렇고 왜 추미애는 저렇게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과거에 뭐 검찰 인사부터 그 공소장 그 숨긴 거부터 온통 하여튼 저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이번에도 이렇게 나서는 게 그 프레임을 씌우는데 검찰하고 신천지 씌우는데 앞장서서 정치적인 그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맨 거죠. 그러니까 추다르크가 추씨를 가진 잔다르크가 아니라 지저분한 더러운 추다르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중대본 중앙재해대책본부에도 에서 검찰에다 공문을 하나 보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그 방역에 방해가 되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함부로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했다가 공문에 글자가 애매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압수수색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건지 말라는 건지. 지자체가 신천지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니 검찰에 협조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안 하라는 얘기도 아니라 검찰이 중대본에 전화를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압수수색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대신에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 공문 보내라고 닥달하니 할 수 없이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여당, 청와대가 한통속이 돼서 마녀 사냥에 나선 거죠. 박능호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왜 검찰 수사에까지 이렇게 앞장을 서겠습니까? 그래서 윗선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미애도 법사위에서 또 국회 답변에서 그랬대요.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했다. 근데 박능호가 무슨 걸 알아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윗선. 그러니까. 지난번 울산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윗선이 누구냐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게 이번에도 제일 윗선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장관 윗선. 그러니까. 그러면 정세균 총리인가? 뭐 청와대에 계신 분이겠죠. 근데 이거를 방역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것도 우한 폐렴도 지금 6,000명 곧 뭐 8, 9천 명까지 가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빨리 방해를 해서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는 그 코로나나 이런 사태가 났을 때 메르스나 사스 났을 때 외국 출입국 금지하고 허용하고 이런 문제를 CDC라고 미국 질병통제본부 거기 있죠. 거기 뜻에 전적으로 따른대요.
과거 고건 네. 총리가 네. 노무현 정권 때 그 사승가 났을 때 네. 아주 현장 저 공항까지 쫓아가가지고 네. 거기서 아주 탁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렇죠. 한 사람도 안 걸렸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문은 다 열어놓고 네. 문재인은 시진핑한테 전화 걸어서 공동 운명체라고 우리는 그거는 할 소리가 아니죠. 우리나라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죠. 그리고 그 구명정을 하나 띄워서 문재인 탄데 시진핑을 태웠잖아요. 예. 시진핑 위기 때 사실 문재인이가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 시진핑이가 구명정 2명이 너무 많으니 문재인 너 내려. 그런 셈이죠 지금. 너 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발원지가 이거 우리 중국 아니야. 미국일 수도 있고 딴 나라도 있어. 은근히 한국 쪽에다 떠넘기려는 그런. 박능우 장관이 사실 자기가 우리 한국 사람이 감염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역적이에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 끌고 쳐들어온 그런 역적하고 똑같아요. 중국에서 온 한국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한 거는 중대한 역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시진핑이가 우한폐렴 우리나라 책임 아니야. 조사해봐. 그러니까 동북공정이 고구려 역사를 조작한 거라면은 예. 앞으로는 코로나 공정이 시작되면은 박능호 같은 사람들이 또 큰 공을 세운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 쪽도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 신천지에다가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면은 네. 결국 문재인이가 다 책임을 져야 그렇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해온 일들이 국민들이 네.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방역은 고사하고 마스크 하나를 지금 제대로 해결 못하고 네, 있는 그런 네. 정부 무능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선거에 차출되고 여기 보면 찌꺼기들만 남으니까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사 출신이 국정상황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될 텐데 설백정이 사람 잡는다고 그 의사가 앉아서 내가 보니까 엉뚱한 지시하는 것 같아요. 엉뚱한 지시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네. 좀 잘못된 네. 말하자면 대통령 귀에 입맛에 맞는 입맛과 귀에 보드라운 네. 이런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도 판단이 그렇죠.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더 난리예요. 네. 윤석열 검찰 뭐 하고 있느냐 해갖고 이해찬 대표는 물론이고 박주민, 박강원 최고위원 그리고 김종민이라고 있잖아요. 네, 또 논산 쪽에 5인 회동에 네.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은 거기 실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심부름 시키려고 초선 의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 무대포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또 필요해요. 오늘 또 뭐 네. 어디 MBC인가? 네. 나 잘 보지도 않지만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 신천지 이 압수수색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하라고 자기가 이제 윤 총장한테까지 또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검찰하고 신천지하고 뭐 유착관계도 있다는 말도 있고 신천지와 뭐 미래통합당과의 유착관계도 있다. 그 말은 자기가 한 건 아니고 SNS에 그렇게 돌아다닌 하면서 쏙 또 무슨 유착설을 흘리더라고요. 예, 신천지하고 미래통합당 전신이 새누리니까 새누리가 신천지랑 같은 이름이다 하는데 새누리는 그때 국민 공모에서 이름을 정한 거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면은 신세계백화점도 신세계니까 뭔가 유착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네요. 네, 신세계 그룹도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신세계 그룹도. 거기도 신천지랑 같은 이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었고 SNS에 떠돌아다니는 건 지금 여당 실세들이 신천지에서 상 받은 거, 뭐 뇌물 받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거 갖고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이 막 떠들으면 안 되죠. 그리고 과거에 세월호 때 그 구원파 유병헌 전격 수사했잖아요. 그 나온 게 뭐 있죠? 그리고 그 세월호 얘기가 나왔지만 세월호 유병헌과 구원파하고 지금 신천지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세월호에 선주 말하자면 그걸 운영회사가 청해전 해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거기 책임있죠. 오너가 유병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병헌이는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또 구원파고. 예, 네. 거기 돈 줄인 이제 그렇죠. 구원파. 예. 그런데 거기를 뭐 선는 배를 막 뜯어 고쳤다, 과적을 했다 하니까 당연히 그건 수사 대상이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는 기업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조사해서 나올 게 혐의점이 아니 명단 제대로 제출 안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신천지를 편들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은 중대본에 총괄 조정관이 명단 별 차이 없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같은 정부 내에서. 하여튼 과거에 그 유병헌 수사 때도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뭐 해골로 발견돼서 도망 다니다가 하여튼 해골로 발견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검찰총장부터 책임 인책론이 많이 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신천지가 괘씸하다고 그래서 저거를 수사해서 나오는 게 없으면 또 수사를 허당인데 수사했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네. 총장이 나름대로 환히 여권 의도를 꿰들어 그렇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또 언론들은 거기에 그렇죠. 시선이 쏠려버리죠. 그렇죠. 네. 그게 지금 놀아날 수는 없다. 그게 네. 윤 총장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뭐 여당이 청와대나 여당이 바라는 거는 4.15 총선이 이제 뭐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빨리 수사해서 저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 하나 정도는 좀 코를 좀 꿰줘라. 그거만 하면 대박 하나 건져라. 그 얘기 아닙니까? 총선 판을 이거 코로나를 그냥 판세를 엎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는 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저거 방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윤석열이가 안 해주니까 정말 서운한 건데 정말 검찰을 중립을 강조하고 검찰 독립을 강조하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저렇게 이용하려도 되는 건지 정말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방역이 국민 생명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네. 우리 지금 코로나19 우한폐렴이 오래 가면은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취약계층 지금 무너졌어요. 거의 다 무너졌다고. 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래도 대기업 정규직은 괜찮은데 비정규직들 자영업들 어려운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무너지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65세 이상 실버 세대 어르신들만 다 죽어나가요. 나도 그래서 걱정이 된다니까요. 이제 마스크 쓰고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역에 도움되는 수사를 해라.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이죠. 정치적 의도에 휘둘리지 말라.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렇죠. 선거 앞두고 여당이 아무리 속된 말로 조지고 장관들이 아무리 나서고 청와대 문재인이가 아무리 아우성쳐도 나는 내 길을 의원이 가겠다. 제가 뭐 같은 파편용가라고 너무 띄워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울산 부정선거 사건 때 한번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때도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한다고 선거 대책 관련해서 검사장 회의를 한번 소집했잖아요. 검사들이 이번 선거에 앞서서 권력이라든가 금력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쥐어 짜보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딱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국회에 나와서 국민 86%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요구한다. 근데 국민 86%라는 여론조사 기관은 그 신천지를 빨리 명단 입수해서 방역에 철저한 를 기하라는 거지 꼭 압수수색하라고 86%가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하고 수사가 검찰이 합니까? 그러면 저 갤럽 산하에 검찰청 두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여론조사 해가지고 수사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이 추미애나 청와대나 여당이나 이런 거 보면 아무리 우기더라도 그래도 사람의 기본적인 양식을 갖고 우겨야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저렇게 하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정부를 봐도 그렇고 장관들 봐도 정말 내일처럼 절박하다 그런 느낌들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홍남기 나와가지고 울고나 앉아있고. 그러니까 마스크 대책이 왜 안 나오는지 저는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고 봐요. 물론 뭐 청와대에 계신 문 모 씨가 너무 엉터리 없는 황당한 얘기를 곧 종식된다고 허풍치고 짜파구리 파티하고 이래서 긴장을 풀어서 이런 점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저 마스크 하는 거 보면 일을 안 해요. 과거 외환위기나 그 대우그룹 부도나고 할 때나 이 정부의 대응책이 일사불란했거든요. 아, 그럼요. 그때 이현재 금융감독원장이 대책 내에서 브리핑을 한 걸 기사를 쓰면은 그게 진짜 빈틈없이 정확하고 그대로 시행됐어요. 그 대우채권 같은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별 마찰 없이 넘어갔어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때도 그렇고. 그런 일들은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그렇죠. 국제관계도 있고 각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 마스크 정도야. 근데 홍남기 문재인 대통령
뭐 우리 공급 충분합니다. 내일 모레면 다 뭐가 해결되는 거죠?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예산 설명을 와서 홍남기 눈물이나 질질 짜고 앉아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총리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일이죠. 수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파악을 하고 그래가지고 딱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하는 저는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마스크 공급하고 수요잖아요. 공급이 지금 중국산 필터 수입이 안 돼서 줄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늘리겠다? 이거 토요일 일요일도 공장 돌리게 하고 저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부회장, SK 최태원 청와대 불러가지고 빨리 생산해.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잖아. 이거 헝겊 조각에다가 필터 붙이면 되는 거잖아. 빨리 시작해. 저는 금방 한다고 보는데 이거 아주 쉬운 거거든요. 예. 그게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꼭 정밀한 무슨 기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필터만 붙여서 빨리 만드는 그래서 거죠. 공급 해결하고 수요 줄 세우니까 사람들이 줄 쓴 거 보고 더 불안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집사람도 가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로마트 줄 서고 우체국 줄 서고 약국 줄 서고 저희 동네 약국에는 항상 오늘 마스크 매진이 항상 똑같은 게 붙어 있어요. 아예 우리 이 약국에는 없습니다 하고 오지 마세요 하고 붙여놨던데요. 그거를 우리 전산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요양병원이나 약국 시스템이나 통반 주민등록 시스템 이거를 중복 구매 안 되게 정부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정권 정말 참 한심하게 짝이 없어서 어제 집사람이 마스크를 서너 장 구해와서 야 신봤다 그랬어요. 신봤다. 이거 산삼보다 더 귀한 거다. 저 집에 금고에 돈도 없는데 금고에다가 마스크 넣어놔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참 정부에서 정말 할 걸 안 하고 안 할 걸 하니까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추미애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죠. 괜히 압수수색 지시하고 어쩌고 했는데 대금도 이제는 자기 명이 안 막히잖아요. 명을 커야겠다 하고 이렇게 그냥 기세 올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거기다가 차관한테 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강림 차관한테 그렇죠. 뭐 어때 필요 없는 소리 하느냐는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화가 났는지 어제 법사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아마 뭐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딱 팔짱을 끼고 말해 이렇게 있었다가 참 그게 너무 오만한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라는 게 무슨 국회의원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죠 국민한테. 그렇죠. 오선 의원인 간 사람이 국회 싸우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민생당 의원인가요? 추미애 보고 일본 순사 갔다고 그랬죠? 일본 순사 완장찬 모습이다. 원전 순사 완장찬 모습이라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이 아마 특히 뭐 이런 소년은 세배간 거 이런 것 가지고 또 뭐 좀 그렇죠. 혼란을 좀 했겠죠.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니까. 누가 봐도 소년원에 그 청소년들 그 있는데 세배하라고 하고 그거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자기 홍보 동영상으로 틀고 그건 말도 안 되죠. 오죽했으면 장제원 의원이 그 미래통합당 그만 좀 나대라고 그랬겠어요. 그만 좀 나대라고. 나대라고 하는 사람이 왜 추미애하고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청와대 한 분 계시잖아요. 파원돼서 오신 분. 거기 웃을 때 목젖까지 보이더라고요.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목젖이 보일 정도로 짜파구리 파티하면서 웃는데 그 좀 나대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또 추미애가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건 국회 그래도 국무위원이 설명하러 왔으면은 큰 예의가 아니죠. 나도 국회의원을 뭐 몇 세는지 알아? 나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야. 그렇죠. 누구 국회의원 안 해봤나? 뭐 이런 그렇죠. 마음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민망하다 그만하시오 하고 오히려 국회의원한테 혼을 냈더구만요. 하여튼 기본 자세가 요새 또 국회 가서 장관이 싸우면은 청와대에서 또 칭찬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싸워요 가서. 무조건 뭐 야당원들의 그런 뭐 좀 비판이라든가 질책이 있으면은 거기에 반박을 하고 예전 같으면 아이 겸손하게 시정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막 반박하고 뭐 그러잖아요. 박능우도 저기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다고 해도 여태까지 사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강경화
국민들을 경화 걸리게 만드는 강경화는 한국 사람 입국 금지시키는데 입국 제한하는 거는 그 나라 방역 체계가 소홀하고 투박해서 그렇다. 엉터리라 그렇다. 이렇게 또 외교 장관이 그냥 투박한 말을 해요. 그게 나중에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 지금 뭐 수천 명이 격리돼 있잖아요. 외국 가서. 그걸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의 안전, 그 식사나 제대로 하는지 이걸 챙겨야 되는데 상대 외교들을 비난하니까 이게 장관 자격이 있는 건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책임을 면키 위해서 다른 쪽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과정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고요. 특히 정부의 장관들이 국민 앞에 겸손해야지 팔짱 끼고 대꾸질이나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